안녕하세요. 열고닫기 1월 1일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고닫기 꾸망이고요. 2025년 달라지는 것, 열어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해서 오늘의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일단 휴일이고 또 공교롭게도 이제 저번 주도 휴일이었는데 방송을 또 진행하게 됐어요. 2025년도에 이제 달라지는 것, 알아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좀 이 내용을 좀 가지고서 풀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어, 네, 최근에 이제 되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 네, 한국 3사위에서 또 깊은 의도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새해가 됐는데 좀 무거운 마음이지만 또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작년보다 더 나아지길 바라는 또 희망적인 마음에서 또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 보시는 분들도 올 한 해 좋은 일들과 좀 네, 기쁜 일들로 좀 가득 차는 그리고 이제 소망하는 부분들을 또 모두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2025년도에 좀 알았으면 좋겠는 내용 플러스 또 이제 간단한 썰을 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뱀의 해가 다른 해에 비해서 좀 기억에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해로 기억되길 바라면서 좀 알았으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오늘 간단히 이제 브리핑하고 또 같이 이제 썰을 푸는 형태로 해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 2025년도에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 바로 최저임금 만 원대 인상 부분입니다. 네. 만 원이 넘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9,860원이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만 30원이 되어서 이제 최저임금에 1시간에 일했을 때는 만 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최저임금제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 불과 얼마 안 된 게 아니에요. 1988년도에 조금 이제 한참 된 거죠. 그 뭐 경제 발전 속도랑 이게 또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그래도 이게 만 원이라는 그 진입대에 나온 게 드디어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거 정해진 거는 이제 작년에 최저임금위원회 그걸 이제 정하는 위원회에서 이제 정해진 부분인데 이번 이제 시행되는 거는 2025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했을 때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후 전이겠지만 2,296만 270원이 되는데 물론 이제 또 의미가 있는 거는 세후의 금액이어야 세후의 금액이 200만 원이 넘어야 또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이 만 원대로 넘어갔다라는 거. 사실 이것도 되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약처럼 내걸었죠. 자기 자신의 정부 임기 내에 이거를 만 원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꽤나 지난 후에 이렇게 이제 만 원대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작년에 비해서 170원 정도밖에 안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작은 기업에서는 이 최저임금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또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만 원으로도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도시락을 싸오거나 아니면 편의점을 그래서 요즘에 또 오늘 또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1,900원짜리 1,990원인가? 네, 그 김밥이 또 출시가 되기로 했더라고요. 만 원대로 올라서 좋은 것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또 까보면은 막상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올해 뭐 근로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알바를 했을 때 만 원이 넘지 않는다 하면은 아니다 최대임금이 만 원이 넘어서 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고 그걸 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부분인데 원래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거는 150만 원이었어요. 네, 요게 이제 올해부터는 그 상한선이 250만 원까지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어, 아무래도 이게 뭐 동시에 육아휴직하기에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한 번은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한번 이제 그 육아휴직을 통해서 만약 맞벌이일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육아할 때 사실 들어가는 비용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부분에서 이제 급여가 나가는 부분을 조금 더 현실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를 50에서 5에서 20일로 15일 정도 더 늘려주고 사실 요것도 얘기를 해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결혼하기 전 그다음에 어 결혼하기 전이요. 이제 출산 전일 때는 아니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거나 내가 뭔가 그 상황에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휴가 5일이면은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출산을 해서 3일 있고 그 다음에 뭐 2일에서 3일 정도 병원에 있게 되고 그다음에 뭐 산후조리원을 또 많이 가거든요, 요즘. 그럼 이제 거기서 뭐 5일, 뭐 많으면 길면 뭐 일주일, 2주일까지도 가면 사실 이제 5일이라는 부분들이 출산휴 휴가로서는 짧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낮고 전 세계에서 그럼 이제 높여야 되는 입장에서 뭐든지 되게 도전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잘 된 정책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게 아닌가? 경장 월급에 200만 원 돌파라고 이제 언급이 되었는데 실제 작년의 월급 그다음에 올해 월급인데 이병과 일병, 상병 병장을 했을 때 병장의 월급이 이제 15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근데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이 이제 정식 명칭을 쓰기는 했는데 그랬거든요. 그때도 뭐 프리미어집이라든가 이게 또 기관마다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을 때 저는 한 20만에서 30만 정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형태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올랐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왜 200만 원으로 나왔냐? 실제 월급은 150만 원인데 찾아보니 이제 지원금이라고 해서 군인 대상으로 해서 나오는 뭘 있습니다. 적금을 들었을 때 40만 원에서 이제 55만 원으로 바뀌어지면서 이거를 이제 합치게 되면 병장은 20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금액적인 부분을 계산했을 때 그래서 요렇게 이제 기사가 병장 월급이 200만 원 돌파가 되었다 하는데 실제 이걸 까보면 병장 월급이 150만 원. 근데 거기서 내일 준비 적금이라는 부분을 들게 되면 거기에 월 55만 원까지 해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걸 합쳐야 이제 205만 원. 그러니까 적금하지 않으면은 뭐 205만 원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적금을 했을 때 205만 원이라는 부분이고 창업 지원 사업도 금액이 이렇게 3조 3천억 원 정도 이제 투입이 돼서 진행을 하는데 요게 지금 사진에 의해서 가려졌는데 창업 지원 사업 발표가 좀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그런 예산에 대한 조기 집행 부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도 뭐 소상공인 창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개인 창업 이런 게 있다 보니 좀 그 부분에서도 지원금을 좀 주고 빨리 좀 더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런 창업 지원 정책도 좀 조기 집행했을 때 좋은 좀 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줄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스타 미계정, 계정 비공개라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어떤 기업의 정책인데 사실 연결돼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시행된다라고 했을 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았어요. 18세 미만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기본 비공개로 전환이 되고 또 팔로우 또는 팔로워에게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 말고도 2025년도에 에서 달라진 게 진짜 많아요. 이게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걸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정리를 했는데 저 옆에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잘 안 보이죠? 그만큼 이제 많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앞서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뭐 또 얘기할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놓은 거는 이전에 찾아놓은 건 여기까지 아까 빨간색 여기까지 찾아놨었는데
진짜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더 많아요. 그 바뀐 것들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찾아봤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이제 절반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 보면 내가 대출을 받았고 대출이 2년 동안 만약에 약정 계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약 기간을 뒀는데 만약 내가 뭐 2년이 아니라 1년 안에 돈이 생겨가지고 그냥 바로 갚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면 그냥 원금만 그대로 갚는 게 아니라 또 갚았을 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2년 동안 이걸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책정해서 네, 줬는데 갑자기 이제 미리 그거를 돈을 아무리 생겼다 그래서 준다 하면 은행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익금을 또 어떻게 보면 또 포기해야 되거나 아니면 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그 자금에 대한 또 그런 일정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 원래 기간보다 빨리 내면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게 생기는데 이거를 절반으로 인하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주택청약 관련돼 있는 대출 매매하거나 전세 대출할 때 되게 조치들이 지금 빡빡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일부 완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한강에서 그렇게 해서 비둘기 되게 많잖아요. 거기다가 그런 비둘기나 몇몇 이제 유해 동물이라고 해서 지정하는 게 있었거든요. 밥을 주면 과태료 100만 원을 올린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이 돼요. 원래 이제 기여금이 최대 24,000원이거든요. 33,000원으로 확대가 나갑니다. 네, 이건 월 단위예요. 그래서 9,000원 정도 또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또 이것 때문에도 얼마만큼 이제 도약계좌의 가입자가 늘어날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은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마무리하고 네,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수요일날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1월 1일 남은 한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